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제목 정말 놀라운 제목 아닙니까? 국방부 차관이 중공의 간첩이었다. 이럴 수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만입니다. 대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지금 현직 국방부 차관이 간첩죄로 지금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연유인지 또 어떤 조직이 포섭을 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던지 알려드리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또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례를 통해서 그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는 소식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대만군 차기 참모총장 유력주자 돌연 낙마했습니다. 6월달이었는데요. 대만의 군체계는 우리하고 좀 명칭은 좀 달라요. 참모총장, 이게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 밑에 육군사령, 그리고 해군사령원, 공군사령원 이렇게 사령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령원이 사령관이란 말이죠. 그 해군, 육군, 공군 사령원이 바로 우리로 치면은 각군 참모총장, 육해공 참모총장이고 그 밑에 다시 작전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직 국방부 차관이었고 그리고 전직 공군 사령원 즉 공군 참모총장을 지내고 국방부 차관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방부 차관을 지낸 장泽斌 공군 상장이 7월 1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지금 합참의장이 유력시 되는 사람이었는데 참모총장까지 했고 그리고 국방부 차관을 했는데 느닷없이 합참의장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간 겁니다. 이른바 좌천됐죠. 자, 이 상황에 이미 이제 체포 작업이 들어갔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라이징 스타가 갑작스럽게 좌천됐을까? 이 장泽斌 공군 상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1982년도 임관한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엘리트입니다. 공군사령부의 계획처장,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사령원을 역임하고 국방부 군사정책 담당 차관인 군정부 부장을 2년간 맡아 차이잉원의 신임을 받았으며 참모총장 내정이 유력했으나 6월 돌연 국방대 총장으로 좌천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승승장구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합참의장이 아니고 국방대 총장으로 갔고 그게 벌써 불과 며칠 전에 했는데 지금 다시 간첩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대만 국가안전국이 장 상장을 긴급 신병 확보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만은 우리는 이제 이 장군이 준장 원스타죠, 소장 투스타, 그리고 쓰리스타 중장, 그리고 포스타 대장 이렇게 있는데 대만은 대장 포스타가 없어요. 쓰리스타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장이 여기는 소장입니다. 소장, 중장, 상장. 중국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냥 장군은 3가지 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상장이라고 하면 우리의 대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가안전국은 대만 역사상 최대의 간첩 사건을 조사 중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광저우 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대만의 간첩단 조직을 위해 요원을 파견해 왔으며 전 국방부 차관인 장泽斌도 이 조직과 접선한 것을 확인했다. 국가안전국에 따르면 장 상장은 간첩 조직과 여러 차례 만나 식사를 했고 장泽斌의 아내를 홍콩으로 초청해 그녀의 원활한 홍콩 관광을 돕기도 했다. 조직은 장 상장과 여러 차례 만나 각종 선물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결국 이것이 덜미가 잡히면서 장 상장의 좌천이 결정됐다. 장 상장은 현재 국가안전국에 의해 조사 중이다. 우리 국정원 같은 데 잡혀가서 지금 조사 중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현역 국방부 차관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재는 지금 국방대학교 총장이지만 국방부 차관 시절에 이미 덜미가 잡혀가지고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국방부 차관이 잡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지금 보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국방부 차관을 그냥 잡아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역사상 최대의 간첩 사건이다. 맞죠? 현직 국방부 차관이 간첩이었다라고 지금 의심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간첩 조직과 부부 동반해서 만나고 뭐 향응 대접받고 홍콩 여행 대접받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명 쉐라는 조직입니다. 쉐라는 조직이 국방부 차관을 포섭을 했는데 어떻게 포섭을 했냐? 자, 홍콩에서 온 사업가들로 위장한 스파이 조직 쉐는 퇴역 공군 소장을 시작으로 여러 명의 전현직 대만군 관계자들을 포섭했으며 장 상장과 여러 차례 접선해서 식사를 하고 친분을 다지며 그의 아내까지도 포섭했다. 국가안전국은 다른 간첩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던 중에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홍콩에서 온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자주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하던 중에 장 상장의 접촉을 확인했다. 장 상장은 타이베이 남부의 신댕구 지하철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쉐 조직원과 접선해 월병 선물 상자를 받는 모습이 현장에서 정보국 TF에 덜미를 잡혔다. 여기서 이제 신댕구 지하철역 인근의 식당의 쉐 조직원과 만난 이 쉐 조직원이 바로 쉐의 수장이라고 합니다. 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간첩단이에요. 간첩단. 간첩을 포섭하기 위한 그런 포섭 조직이죠. 이 쉐는 공군소장, 퇴역한 공군소장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발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 상장은 자기가 또 다른 사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즉 포섭을 알선해 준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세력을 넓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쉐의 수장과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월병 선물 상자를 받았는데, 그 월병이 이제 과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비타 500 상자에다가 5만짜리 가득 든 돈 상자 선물 받고 뭐 한 그런 내용 있죠. 그래서 이 월병 선물 상자에 월병이 들었는지 돈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 그냥 잡아버린 겁니다. 쉐의 수장과 함께. 자, 그런데 이 어떻게 중국 내부까지 확실하게 스파이 네트워크가 뻗어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대만 정보 당국 관계자가 여기까지는 이 상황에 대한 언론의 보도였고, 이제는 대만 정보 당국의 관계자, 국가안전국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장쩌핑은 공군작전사령관 시절부터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과 만나 독대하고 부부가 함께 중국 간첩 조직이 주선한 홍콩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조직인 쉐는 수년 전부터 대만군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번에 적발된 장 상장뿐만 아니라 첸야오둥 퇴역 육군 소장, 웨이셴위 육군 중령 등 핵심 보직에 있는 인사들과 자주 접촉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해왔다. 쉐는 마잉주 총통 시절부터 3군 모두에서 퇴역 장성과 영광급 장교들을 성공적으로 포섭해왔으며, 이를 통해 대만의 작전 계획과 국가 위기 관리 매뉴얼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다. 우리는 5년 이상 이 사건을 조사해왔고 상당한 증거를 찾았다. 곧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총통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장 상장의 참모총장 취임에 긴급하게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장 상장이 국방부 차관을 하면서 이제 합참의장이 되려고 했는데, 차잉원 총통이 국가안전국의 이 보고를 받고, 지금 차관 지금 우리가 잡았어요. 보고를 받고 이 합참의장, 즉 참모총장 임명을 스탑시키고 다른 사람을 참모총장하고, 이 사람을 일단은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보내놓고 지금 이제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년 전부터 국가안전국이 이 혐의를 포착하고 계속 이제 수사망을 좁혀 나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첸야오둥 육군 소장, 그리고 공군 퇴역 소장, 이제 준장 원스타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육군 중령들, 이런 사람들이 육군 중령이 뭐 무슨 힘이냐? 아닙니다. 중령은 자기 맡은 어떤 그 분야에서 가장 확실한 입안자들이 중령입니다. 대령부터는 결재권자고 중령이 다 입안을 해요. 그래서 이 육군 중령들 포섭해 놓으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받아갈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는 완전히 그냥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령들을 또 대령으로 진급시켜주고 또 장군으로 진급시켜주고 해서 더 이제 많은 이 조직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장학생으로 키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 장학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은 이번이 처음이냐? 아닙니다. 트리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것보다 더 큰
뒤에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 진짜 엄청난 거물이 딸려 올라올 수 있다라고 예견된 그 사건이 올 초에 있었습니다. 바로 2월 21일 날 나왔던 보도죠. 제가 데일리 디펜스 시큐리티 뉴스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검찰은 군사정보국 제5처장 출신인 외즈충 예비역 육군소장과 예비역 대령 3명 등 4명을 국가정보공작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외 장군은 2012년 중국 광둥성에서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되어 13년부터 18년 사이 대만군 내 광범위한 스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밀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넘긴 혐의다. 대만 검찰은 이들이 정보 제공을 대가로 중국 내 사업 특혜와 현금 등 불법적 이익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이들은 오래전에 퇴직한 인물들이라며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자, 외즈충 군사정보국이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정보사령부, 바로 대북정보 담당하고 여기는 대중정보 담당해야 되는 바로 그 담당 장군을 포섭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비역 대령인데 당시는 현역 대령 3명까지도 조직원에 바로 넣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전방위적으로 세력 확장해가고 정보를 조직적으로 중국에 넘겨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사업 이제 뭐 퇴역하면 사업화해야 되니까 중국하고의 어떤 그 사업의 이권을 또 주기로 하고 이런 약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더 조직을 확장해 나갔던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올 초였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되냐? 군대가 이래야 되냐? 이러니까 이제 군에서는 야, 그거 뭐 퇴역한 지 오래된 사람인데 그거 뭐라고? 아, 너무 그러지 마. 라고 이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걸리고도 적반하장인 용의자, 국방부 차관이죠. 그리고 군의 은폐 시도입니다. 장점핀, 지금 이제 간첩죄로 조사받고 있는 국방부 차관이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내 덜미가 잡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나는 물론 우리 군 그리고 가족까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오리발 내밀고 있고, 국방부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우리 군은 절대 그런 군대가 아니야. 라고 일단 국방부는 지금 또 오리발 내밀고 있죠. 장쩌핑 국방대학교 총장은 수십 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며 좋은 보안의식을 가지고 있고 허가 없이 군사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국방부는 중국 공산당의 공작 조직이 우리 군 고위 장성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철저하게 기밀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 어떠한 기밀 유출도 없었다. 장 상장은 수사기관에 의해 정밀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군은 모든 보안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국가안전국, 즉 우리로 치면 국정원은 이런 여러 명의 아주 광범위한 군인들의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의 포섭으로 인해서 그들의 작전계획 그리고 국가 비상위기 대응 매뉴얼, 이 모든 것들이 중국에 다 넘어가 있고 그것이 최신화되면 될 때마다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작게 5027 최신 버전 북한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민관군 해가지고 어떻게 위기관리 매뉴얼을 하고 또 동원예비군은 어떻게 동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활동하고 하는 그 위기관리 매뉴얼까지 전부 다 알고 있다. 북한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대만군은 우리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느 나라 군대나 우리나라 군대하고 똑같은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데 참 씁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군 핵심층의 스파이 사건이 과연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 야, 대만 큰일 났네. 대만 어쩌냐? 야, 예전 뭐 월남도 그렇다고 하더니 또 동독도 그렇다고 하더니 야, 이 역시 뭐 그렇구나 라고 말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요, 기무사 소령이 기밀 유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중국에게 2015년인데 해군 소령이에요. 중국 위탁교육을 다녀온 해군 소령이 중국에서 알게 된 중국 정보기관원에 포섭되어 한국형 구축함 관련 정보를 비롯한 여러 건의 기밀 정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중국 기관원은 피의자와 사적인 친분을 유지하며 여러 혜택을 제공하며 피의자를 효과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국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중국 관련 이 클래스메이트가 굉장히 또 친하게 지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집안의 훌륭한 집안을 또 과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해군 소령이 유학생 신분 상황일 때 멋진 상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게끔 다
알선해주고 또 모친상하는 장례 비용을 엄청나게 많은 거액을 또 지원해줬다는 겁니다. 그 중국인 친구가, 클래스메이트가. 그리고 또 어느 날 학교 앞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싸웠죠. 그런데 이제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인이 해외에 나가서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되죠. 국비 유학을 갔는데 큰일 난 거죠. 그 상황을 또 이 친구가 또 자기의 또 인맥을 동원해서 다 또 덮어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체포돼서 알고 보니까 그렇게 싸움을 유도했던 그들까지도 전부 다 일부러 와서 시비를 걸던 것들 전부 다 중국 공작원들이었던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 시비를 걸어서 이 사람을 올가매고 그리고 도와줘서 은혜를 입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포섭을 시켜서 우리 한국의 정보를, 한국군의 정보를 중국에 많이 넘겨준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영광급 또는 뭐 위관급 이런 젊은 장교들만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최상층분은 없을까요? 아니죠. 저는 있다 못해 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우리 군대 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실명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 국정원, 과거에 안기부에 아주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층이었는데, 이 사람은 육군 장군 출신이었어요.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피 때문에, 혈통 때문에 사실은 육군 사관학교 가기가 힘들었던 사람인데 당시 최덕신 외무부 장관이 신원보증을 써줬어요. 괜찮다 하고 신원보증을 써줬어요. 그런데 그 최덕신이는 결국 나중에 월북했습니다. 간첩으로 판명났죠. 외무부 장관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의 혁명 열사 릉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최덕신의 아들도 지금 2019년에 또 월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육군 사관학교에서도 당시 전두환 생도가 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하자 해서 하나에 만들고 또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 하나에 대응하자 해서 또 다른 대응 조직을 만들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이 소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누가 봐도 수상한 자인데 이 수상한 자를 소장까지 올려줄 수 있을 만큼 당겨주는 조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뭐 북한하고 네트워크되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국정원 최고위직에 있을 때 대북 송금 사건 발생했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 계통에서 친북 활동으로 의심되는 그런 발언들,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알면서 하고 모르면서 하고 하는 사람들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알면서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우리 없겠습니까? 이 국방부 차관 보십시오. 대만에. 우리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한둘이가 아닐 것이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군인들이 포섭을 당할까? 일단 저는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군인의 직업 안정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성적으로 사관학교 입학하고 또는 훌륭한 성적으로 대학교 졸업해서 ROTC로 군에 입대를 했는데 소령 진급에서 중령 진급을 못해서 45세에 전역을 하고 45세 얼마나 젊습니까? 그 45세에 전역을 하게 되고 또는 대위에서 소령 진급 못해서 38세에 전역을 하게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중령까지는 갔는데 대령이 안 돼서 53세에 전역하고 53세 여러분들 만약에 53세에 전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는 아직도 대학생인데 내 아이는 아직도 고등학생인데 앞길이 창창하고 등록금 대줘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전역을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길 생각 안 하게 되겠습니까? 전역 후에 재취업 보장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중령, 대령 이런 분들 진짜 똑똑합니다. 그리고 정말 능력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연금하고 이제 이렇게 다 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50대 중후반의 아주 엘리트들 채용할 때 생각해야 되는 그 엄청난 비용을 연봉을 안 줘도 돼요. 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 또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군 중령 출신들, 대령 출신들 한번 써보세요. 진짜 능력 뛰어납니다. 어쨌든 전역 후에 재취업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 내가 살 수 있는 곳에 내 아이 등록금 내야 되니까 눈이 돌아가는 것이죠. 직업군인 복지정책 잘 안 돼 있죠. 우리나라 군인들
체력 단련장이라서 골프 치는 거 그거 전부 욕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욕먹을 짓입니까? 나는 골프 쳐도 되고 군인 니들은 골프 치면 안 돼. 이런 겁니까? 마치 군인이 골프 치는 것을 정말 죄악시하고 있어요. 이런 시각은 안 된다. 장기 복무자 한다고 복지 혜택이 옳게 있습니까? 없죠.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눈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일부가.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정치군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분명히 이런 정책을 하면 대한민국 안보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누구나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되는 정책을 해나가고 이상한 논리 갖다 대가지고 뭐 자주적으로 어쩌고, 또는 뭐 우리 방산업계 살리기 위해서 어쩌고 이런 다 논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 안보에, 국가 안보에 마이너스 되게 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군인들. 물론 지금 뭐 최고 수장이 성향이 좀 의심스러우니까 거기 맞추느라고 또는 시키니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자들, 실무자들, 시키는 결재권자들, 군인들 중에 뭐 중령 실무자, 대령 결재권자, 그리고 그 위에 지시권자, 준장, 소장, 그 위에 장관, 천지로 있지 않습니까? 의심받는 자들 전부 나중에 전수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대만처럼 줄줄이 엮여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방송 보고 계신 군인들이 있다면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러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생각되면 빨리 지금이라도 손 털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